신림동 성폭행 피해 여성이 사망하자 경찰은 피의자 최 씨의 혐의를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하고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여성을 성폭행할 의도만 있었지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로 최 씨 진술에 대한 진위를 확인해 살해 의도를 입증할 방침입니다. 최 씨는 지난 17일 서울 신림동 공원의 등산로에서 여성을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최 씨에게 강간상해를 처음 적용한 뒤 살인 미수로 혐의를 바꾸는 도중 폭행당한 피해 여성이 숨지자 강간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법원은 어제 최 씨가 도망갈 위험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살해 의도 있으셨나요? 없었습니다. 범행 언제부터 계획했습니까? 경찰은 최 씨의 신상 공개를 위한 위원회를 열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피해 여성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강간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지만 이 최 씨는 의도가 없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성 입증하는데 가능할까요? 예, 안타깝게 피해자가 세상을 떠나면서 당초 구속영장 신청 때 적용된 혐의인 강간상해를 유지할 수 없게 됐고 강간살인으로 혐의가 바뀌었죠. 영장 실질 심사 때 최 씨는 취재진의 질의에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답했는데요. 경찰은 객관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증거를 축적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의성 입증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인데 내일 진행될 피해자의 부검 결과에 따라 살인 의도 등 고의성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범행할 때 이 철제 너클 같은 걸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고의성, 계획성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금속 재질의 너클처럼 위험한 도구를 범행에 사용했다면 고의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는 시각이 있는데요. 전문가 설명도 들어보시죠.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했다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클이나 이런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사람을 거의 실신할 정도로 때렸다는 거 아닙니까? 일반 살인죄는 징역 5년 이상인데 강간 살인죄가 인정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중대 범죄였다고 적시를 했어요. 이 사건의 피의자도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선 최 씨가 저지른 범죄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 중 하나입니다. 경찰 역시 개최 여부의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이번 주 내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지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공개에서도 최 씨의 최근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될 것인지 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행법상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의 현재 모습을 찍어서 공개할 수 없기 때문이죠. 앞서 신림동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조선은 범행 당시 CCTV에 담긴 얼굴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좀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출근하던 길에 참변을 당한 거였다면서요. 네, 저희 취재진도 피해자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과 피해자 지인을 만나봤습니다. 교사였던 피해자는 방학 기간에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연수를 받으려 하다 변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특정 기능에서 능력을 갖추시면 더 잘 가르칠 거라는 그런 기대로 이제 열린 연수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연락이 안 돼가지고 설마 아니겠지 하고 이제 연락을 했는데 저희가 아는 친구 스케줄은 사실 그날 연수 말고 없었거든요. 이처럼 피해자가 학생들에 대한 책임감이 강했던 만큼 가르침을 받았던 학생들이 졸업한 이후에도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조금 더 들어보시죠. 주변 선생님들도 워낙 다 예뻐하시고 학생들도 졸업하고도 계속 찾는 그런 선생님이에요. 지금도 믿기지가 않고 항상 어떤 힘든 경우에도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그런 친구거든요. 유가족은 피해자가 직장에서도 남이 하지 않는 일을 도맡아 솔선수범했고 월급을 차근차근 모아 집을 드디어 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던 사실을 전하며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범행 장소에서 불과 800m 정도 떨어진 장소를 걸어가는 피해자 모습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바닥을 보거나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슬리퍼를 끌며 천천히 걸어가는 평범한 모습인데 불과 1시간여도 지나지 않아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거점 순찰을 하던 형사과와 파출소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피해자는 의식이 없는 처참한 모습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MBN 취재 결과 피해자인 최모 씨가 체포 과정에서 경찰에게 건넨 첫 마디는 물 좀 주세요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4개월 전에 둔기를 샀고 CCTV가 없는 곳인 줄 알았다며 계획 범죄를 시사했으면서 취재진들 앞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행 언제부터 계획하셨습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또 여자 옷은 끌고 가다 벗겨졌다.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는 등 진술도 오락가락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서현역과 신림역 사건 영향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림 서현 사건에 좀 영향을 받으신 거예요? 그건 없는데. 경찰은 어제 프로파일러와 최 씨를 면담시킨 가운데 사이코패스 검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무차별 폭행과 성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은 여성이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오후 중 사망했고 정확한 사인은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30대 최모 씨는 영장실질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들어서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슬리퍼 차림에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까지 썼습니다. 피해 여성에게 죄송하다면서도 강간은 미수에 그쳤다고 말하며 살해 의도도 부인했습니다.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시는데 혹시 맞으신가요? 사전에 너클 꼈던 거에 살해 의도 있으셨나요? 없었습니다. 범행 직전 행적에 대한 질문에는 계획성을 부인했습니다. 1시간 동안 왜 걸어 다니셨어요? 운동으로만. 범행 도구였던 너클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너클 이전에도 계속 갖고 다니셨습니까? 네. 너클 주머니에 넣어놓고 다니셨던 겁니까? 네.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찰은 최 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 개최를 검토 중입니다. 이 피의자 최 씨요. 결국 피해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폭행 피의자에서 이제 살인 피의자로 전환이 돼야죠. 네, 그렇습니다.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경찰은 피의자인 최모 씨에게 강간 상해를 적용했는데 양형 기준이 더 센 강간 살인 미수로 혐의를 변경하려고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사망했으니 강간 살해죄로 혐의가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장 심사를 받으러 온 피의자에게 기자들이 살해 의도는 없었다면서 왜 그렇게 잔혹하게 폭행했냐고 물었는데요. 피의자는 별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피해자가 이렇게까지 사망까지 했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다른 얘기를 했다면서요, 이 사람이. 네, 맞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죄를 덜려고 강간이 아닌 강간 미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저항이 심해 실패했다.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한 거죠. 또 피의자 가족은 최 씨가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기록 등을 제출하며 병력이 있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수라는 점과 심신미약인 부분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발견 당시부터 피해자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보도 있었는데 당시 상황을 한번 보면요. 경찰이 나갔을 때 구급대도 거의 비슷하게 현장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구조 활동은 좀 늦게 시작이 됐거든요. 왜 그랬던 겁니까? 네, 피해자는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신고가 오전 11시 44분에 경찰에 최초로 접수됐고 구급대 차량은 12시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소방이 구조활동을 시작한 건 12시 29분이 다 되어서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지 약 32분, 범인을 검거한 지 약 19분이 지난 시각인데요. 유가족들은 빠른 응급처치가 안 된 것에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했겠지만 심정지가 왜 30분이 남았나 뭐 이런 게 좀 궁금한 점은 있죠. 당분간 심정지라도 위험하다 하는데. 소방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나름의 이유를 토로했습니다. 지도상에 정확한 위치가 특정되는 곳이면 글로 가겠지만 산이라는 곳이 이제 어디인지 모르고. 서울 신림동의 한 공원에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뒤 성폭행한 30대 남성 A씨. MBN 취재 결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범행 장소를 탐문하는 데 도움이 된 건 등산로에 떨어진 피해자의 텀블러였습니다. 범행 현장에선 텀블러뿐 아니라 휴대전화와 모자도 찾았는데 모두 피해 여성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현장에는 손가락에 끼우는 금속 재질의 둔기 2점도 발견됐는데 MBN 취재 결과 피의자 A씨는 가방에 넣어 가지고 왔다고 경찰에 진술했지만 경찰은 A씨가 실제 가방을 가져오지 않았는데도 오락가락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둔기는 성폭행 목적으로 지난 4월 인터넷으로 구매했고 실제로 폭행에 이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남성은 평소 이곳 등산로를 자주 지나면서 근처에 CCTV가 없다는 것을 미리 알고 범행 장소로 골랐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A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부모와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서울관악경찰서는 A씨에 대해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방에 거주해 소식을 듣고 황급히 병원으로 온 친오빠는 똑 부러지던 여동생 모습이 떠올라 차마 말을 잇지 못합니다. 첫 만나면 뭐 태풍이가 지나고 되게 많이 한다고 전하고 때마다 엄마한테 깜부리고. 신림역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근처에 사는 여동생에게 조심하라고 했던 이야기가 떠오르고 신림동 사니까 조심해라. 처음에 동생한테 그런 일 생길지 모르고 얘기한 거지. 근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대대적 치안 활동을 공언했던 경찰이 정작 평범한 산책길도 지켜주지 못한 것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뉴스에 보여주기 싫어 많이 하더라고요. 장갑 차고 다니고. 근데 결국엔 또 사고가 났으니까 그런 것도 좀 얘기하고 싶고. 기적과도 같이 의식이 깨어나길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 범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그리고 예방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범행이 일어난 건 공원 뒷산. 주변엔 아파트 단지와 어린이집이 있고 주민들이 수시로 지나다니는 곳이지만 CCTV는 거의 없습니다. 범행 시각도 점심시간 무렵으로 한낮이었습니다. 지난달 이곳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경찰의 순찰이 강화된 터라 주민들의 충격은 더 큽니다. 왜 물러나지 않겠어요? 우리는 밥만 먹으면 거기가 사는데 산에 내서부터 못 가겠네.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범행 장소와 대상을 물색하다 여성을 따라간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피의자는 검거 당시 나뭇가지에 걸려 넘어졌다는 등 횡설수설했지만 이후 강간하고 싶어 접근했다고 범행 의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피해 여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 소식을 접한 가족과 친지들은 밤새 병원에서 초조하게 상황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차별 흉기난동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일어난 대낮 흉악범죄에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차와 구급차, 소방차가 황급히 공원으로 향합니다. 어제 오전 서울 관악구의 한 공원 인근에서 30대 남성 A씨가 여성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공원을 지나던 등산객이 피해 여성의 비명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람 살려라고 소리 지르고 신고하라고 소리 지르더니 관악구 소방, 건청부 소방관, 경찰들 많이 왔다 갔어요. 공원에서 5분 정도 걸어 올라오면 위치한 산 중턱 등산로입니다. 경찰은 이곳 숲속에서 범인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씨는 금속 재질 둔기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둔기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인데 경찰은 계획범죄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최근 잇따르는 살인 예고에 경찰은 A씨가 범행 예고를 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만 A씨는 음주도 하지 않은 상태였고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오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